의미를 찾는다는 게 네. 사람들이 동의에 거절당하면 그냥 한 칼에 날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물론 그런 외생 변수나 그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테오리에서는 노이즈가 낀다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예를 들면 최근에 비 같은 경우죠. 자기 스웩대로 해서 과거에 깡 뭐 이렇게 냈는데, 라송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근데 의미가 다르게 전달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비일비재하거든요. 예전에 제네시스 사행시를 이벤트로 어떤 대행사에서 걸었을 때 최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아메리카노를 쏜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상품이 별로여서 소비자들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고정적인 악성 이미지들이 좀 있어서, 사실 외제차도 똑같거든요. 현대차라고 막 더 안 좋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때 사행시에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된 차 좀 만들어주세요. 뭐 하면 내 차라면 좋겠니? 뭐 이런 식의 사행시가 막 나왔어요. 그러고 바로 내렸죠. 성급하게 이벤트. 일단 그런 것까지 기획할 때 계산을 다 하긴 해야 되는데요. 자동차 이름 만들 때 누가 놀림받지는 않을까부터 해서 계산을 하죠. 한데도 예상치 못한,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100% 전달 안 되면, 일단 기업이 브랜드를 통제한다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굉장한 실무자가 질책을 받아야 될 일인데, 보통 그런 경우를 이제 저희 쪽에서는 하이제킹 당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과거에 바비 인형 같은 경우 마텔사에서 아티스트들이 미국에서, 바비는 이제 사회학자들도 그렇게 분석하잖아요. 소녀들을 이제 성적 이미지로 어필할 수 있게 어떤 사회화된 매개 중에 하나다라고 안 좋게 이제 시선으로 보는데, 그래도 어떤 이상적인 몸매와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하는, 젠더를 포착시키는 인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도 여성의 이미지로 있었는데 이제 미국의 아티스트들이 레즈비언 바비를 만들어서 전시하고, 뭐 남자 그 인형도 만들면서 서로 아무튼 그런 언더 문화들, 미국의 힙한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 막 전시했어요. 그때 마텔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질문하신 거랑 똑같이 본인들이 원하는 바비의 이미지를 왜곡시켰던 거죠, 아티스트들이. 근데 소비자들은 그게 이제 재밌는 거죠. 그래서 마텔사에서 그 아티스트들을 고소했습니다. 고소했고,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마텔사는 유머 감각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아티스트 손을 들어줬죠. 그러니까 브랜드 하이제킹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알 수 있는 가장 그런 태도를 잘 대응하는 연예인 중에 하나가 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라스트홈을 발표할 때 태진아 노래를 표절한 거 아니야? 라고 네티즌들이 이제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비판하고 하니까, 곧바로 태진아랑 콜라보를 했죠. 비가 정말 대단한 스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엄복동이 망했을 때 UBD라는 화폐 단위 같은 것처럼 돌고 하는데도 특별하게 뭐 그런 거에 대한 안 좋은 거를 표출한다거나 이러지 않았었고, 최근에 이제 다시 제2의 전성기처럼 올라가고 있는데, 깡이 나왔을 때 비가 그걸 대처하는 약간 위트와 여유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저 사실 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리스펙이 생기더라고요. 이 대응하는 자세를 기업이 배워야 된다. 금지, 윙크 금지, 중간에 박수 치면서 리듬 타기 금지. 이 정도면 좀 타협을 보자. 어떻게? 이거 거의 다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 1일 7강을 해야죠. 1일 7강. 네, 여러분 1일 1강 많이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좀 더 힘내주세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의미를 다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현상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움베르토 에코도 이제 오픈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아티클 이런 걸 통해서 텍스트 자체의 해석을 세 가지 층으로 구별했거든요. 이제 저자,
이제 영화로 따지면 감독인데요. 저자나 감독이 의도하는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소비자들이 책을 읽고 느끼는 저마다의 독서 수준에 따라서 느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들을 만들어주는 텍스트 자체의 정합적인 로직이나 스트럭처가 있죠. 그래서 의미는 그렇게 텍스트 자체에 내재된 의미가 있고 저자가 의도하는 의미가 있고 독자가 해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소비주권 시대라고 한다는 건 그 의미의 가중치에 소비자들이 해석한 의미에 좀 더 가중치를 둔다는 거죠. 다만 이 평론가들이 볼 때 이 세 가지 층의 의미들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작품이 나오면 좋게 평론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저자가 자의식에 아마 제 책이 그건 네가 의도하는 의미잖아 라고 하면 저는 제 자의식에 빠져서 그냥 쓴 책인 것이고 텍스트가 완결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브랜드를 내가 통제하고 관리 방식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이면 의미를 통제하고 의미를 왜곡시키면 다 고소하거나 그거 아닙니다라고 반론 기사를 내보내거나 했는데 지금은 너무 그러지 말자. 그러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플레이하는 방식을 빨리 배워서 같이 가지고 놀자. 그게 의미의 연관성과 그들이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그 터지는 티핑 포인트가 있을 것인데 그 지점에 갈 수도 있다. 우리나라 기업은 워낙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지만 지금은 콜라보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 빙그레 같은 브랜드거든요. 빙그레 지금 마케팅 팀에서 하는 건지 그 콜라보 팀은 미쳤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너무 잘 하고 있죠. 예전에 우리 폴더폰 쓸 때 그 누군가가 여대생이었나 이걸로 머리를 이렇게 피는 걸 보고 광고에 집어넣었죠. 그런 거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이너한 사례를 보면 요즘에는 SNS에서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를 대하는 태도를 빠르게 캐치하는 기업들은 그걸 갖고 광고를 그대로 적극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짜파구리도 그 소비자들이 먹는 방식을 가지고 바로 상품화가 됐고 그 소비자들이 술을 이제 폭탄으로 섞어 먹는 방식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무슨 컵이 만들어져서 판매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소비자들의 그 의미를 가지고 노는 방식들을 채용한 것들이죠. 네. 그리고 사실상 삼양식품에서 해외에서 매출이 1,000억까지 올라갔던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도 오 뭐야 이게?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도전. 3, 2, 1, go. 아이고 맵다. 그게 소비자들이 이제 그 매운맛 외국인들이 매운맛 챌린지를 기획했던 게 아니거든요. 어느 네티즌이 시작하면서 이 붐이 불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케이스이기도 하고요.